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중국 증시 폭락과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까지 거래일 수로는 지금 한 닷새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최장기간의 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시작이 됐던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 신흥국에 대한 그 우려, 환차손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런 우려감들이 다 접목되면서 매도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 이 한국항공우주의 블록들을 제외한다면 27거래일째 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4조 4천억 원가량은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매도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에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감으로 촉발이 돼서 그 이후에는 또 중국에 대한 그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고요. 이게 신흥국에 대한 우려로 또 깊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또 환율까지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4원가량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1,200원 선에서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자금 유출에 대한 그 우려, 환차손에 대한 그 우려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통화 가치가 또 전반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엔화 가치는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점들 우리 시장에 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대형주에 대해서 매도를 집중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외국인이 파는 동안 대형주 지수를 들여다보니까요, 7%가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중형주 지수가 한 2%가 안 되는 하락률을 기록했던 데 반해서 외국인의 힘이 그만큼 크구나 하는 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가장 많은 매도가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출회가 됐고, 현대차나 포스코,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모비스 이렇게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의 매도 물량이 집중이 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매도 기조 이어나가면서 역대 세 번째로 최장기간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 어제의 낙폭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등폭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구간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연초부터 시장 흐름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코스피가 1900선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코스피의 변동성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럼 유가증권 시장부터 한번 상황 살펴보시죠. 네, 현재 지수 보시겠습니다. 0.56% 상승한 1905.4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지나가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한번 분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소폭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9시 5분쯤에는 1910.59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현재는 좀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1900선을 회복하면서 190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현재 428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66억 원 소폭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개인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372억 원 매수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상승하는 업종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보단 상승하는 쪽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통신이 1.24% 상승세 나타내고요. 보험이 1.13%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1.1% 오름세, 서비스와 운송장비도 1%대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 쪽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의약 쪽이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0.6% 밀리고 있습니다. 비금속광물이 0.59% 하락, 은행이 0.38%, 철강금속과 유통이 현재 약부합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체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13% 오른 11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0.71% 오른 14만 1천 원을, 그리고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현재 강보합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1.87% 상승폭 좀 키워가면서 24만 5,500원 기록 중에 있고요. 현재 기아차가 0.6% 상승, 삼성생명이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5,500원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과 SK하이닉스 현재 10시 구간의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0.37% 떨어지면서 40만 4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75% 빠르게 낙폭을 키워갑니다. 28,150원 기록합니다. LG화학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0.16% 떨어지면서 32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국내 시장에 하반기쯤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와 관련해서도 이 삼성 관련주들 오르는 모습입니다. 또한 또 삼성 SDI의 호재도 있었습니다. 삼성 SDI가 바로 어제 미국의 이 모터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새롭게 내놓았는데요. 한 번에 충전을 한다면 6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 배터리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삼성 SDI에도 장 초반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럼 지금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삼성 SDI 지금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보합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1,500원 기록하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인데요. 현재 강보합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이 0.36% 오른 14만 500원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0.37% 오른 13,55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코스피죠.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가가 간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바로 항공주입니다. 오늘장 항공주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티웨이 홀딩스 1.85% 오르면서 7,1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 대비해서는 다소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진칼이 0.9%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6,750원을 기록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도 거의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조금 다소 이 목표 주가에 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카카오입니다. 어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종목이 로엔이었고, 이와 더불어서 또 관심권에 있었던 그 종목군들이 카카오와 벅스였는데 오늘 세 종목이 동반 상승합니다. 로엔도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이틀째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와 벅스는 오늘 반등에 성공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전체 증권사에서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인수 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로엔 인수로 컨텐츠 영역 강화 기대. 목표 주가는 17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음악 콘텐츠 강자 로엔을 인수했다. 그리고 콘텐츠 영역 강화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내용입니다. 어제 카카오는 음악 콘텐츠 사업자인 로엔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분 76.4%를 1조 8,700억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적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제3자 배정 대상과 조건인데요. 제3자 배정은 기존 로엔의 대주주인 스타인베스트 홀딩스와 SK 플래닛이며 또 신주 발행 규모는 7,544억 원으로 나머지는 보유 현금과 인수 금융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SK 플래닛이 스타인베스트와 맺은 이 태그어롱 조항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인수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볼까요? 로엔의 실적 전망입니다.
BNK투자증권에서는 로엔 인수를 기반으로 콘텐츠 영역에서도 카카오의 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카카오는 로엔의 음악 콘텐츠를 활용해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인수 이후에 새롭게 전개될 사업 모델을 선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O2O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모바일 콘텐츠 영역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컨텐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로엔 인수 완료 후 카카오 매출이 기존 대비로 39.7%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기조에 보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로엔 인수의 카카오의 실적 변화입니다. 로엔 인수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에 카카오의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존 대비 39.7%, 46%가 증가하며 지배구조 순이익과 EPS는 각각 36.5%와 22.4%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의 총 체류 시간 비교한 표인데요. 로엔 인수는 음원 스트리밍 등 모바일 컨텐츠 라인업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최근 카카오는 다양한 컨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게임은 물론 동영상과 음악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새로운 O2O 서비스들의 출시를 통해서 신시장 창출에 역점을 기울이면서 카카오 플랫폼의 경쟁력 확대 전략을 펼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로엔 인수 역시 이러한 확장 전략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인데요. 자, 세 번째 그림은 국내 음악 시장 규모입니다. 당분간은 벅스와 제휴로 서비스 중인 카카오 뮤직과 로엔의 멜론이 별개 서비스로 제공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는 카카오 플랫폼과 멜론 간의 음악 콘텐츠 시너지 발현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카카오페이의 멜론 탑재 그리고 소속 연예인들을 활용한 컨텐츠 확장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카카오 플랫폼 경쟁력 강화 기조에 보다 주목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리포트입니다. 로엔 인수 중립적 이벤트라면서 앞서 두 리포트와는 살짝 좀 보수적인 그 전략이 제시가 됐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세 리포트 중에서는 가장 낮은 목표 주가 제시가 됐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중립적 그리고 시너지 창출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그리고 2015년 4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카카오에게는 중립적이고 로엔에게는 긍정적인 딜이라는 설명입니다. 카카오의 중장기 컨텐츠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벤트로 판단하는 그 까닭은 단기적으로 1조 8,700억 원의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과 두 번째로 신주 발행으로 EPS가 11.5% 희석되고 세 번째로는 추가 차입 진행으로 재무 건전성 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음원 이용자 락인 효과가 큰 컨텐츠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카카오 플랫폼과 시너지가 구체화되기에는 전략적 방향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으로 4분기 실적을 보고 계시는데요.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11.6% 증가할 전망이고 영업이익도 250억 원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업부분별 매출은 광고가 1,600억 원으로 11% 증가, 게임이 20% 증가한 621억 원, 커머스가 196억 원, 기타가 104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면서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는 계절적 성수기의 영향, 그리고 게임은 신규 출시 게임 효조로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세 가지 리포트 확인해봤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죠. 오늘 주가 나흘 만에 반등권입니다. 1.83%가 상승한 11만 6,800원 선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200일 선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저항에 부딪히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그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의 흐름은 4분기 실적이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 어느 쇼크가 나올 것이라는 그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것은 4분기 실적이 바닥일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이고요. 이번 인수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너지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립적이다라는 그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스닥 지수 흐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코스닥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0.48% 상승하면서 678.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장 출발이 좋았습니다.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680선을 앞두고 현재 강보합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현재 수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현재 113억 원 매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42억 원 매수 흐름 보여줍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 팝니다. 10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지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셀트리온은 어제 잘 갔지만 오늘 0.81% 하락을 하면서 98,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방금 전에 보셨던 카카오는 역시 2% 가까이 상승 흐름, 1.48%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서가 0.33% 오릅니다. CJNM이 1.75% 상승하면서 81,400원 기록하고요. 코미팜도 흐름 좋습니다. 2.53% 오른 45,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로엔도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2.9% 거의 3% 가까이 오르면서 85,300원 기록하고요. 파라다이스가 1.62% 상승하면서 15,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코오롱생명과학 좀 제약바이오 쪽 오늘장 약세 흐름 나타납니다. 메디톡스가 1.29% 떨어지 549,700원 기록하고요. 바이로메드도 거의 1%대 가까이 하락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1.42% 낙폭을 키워가면서 208,50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포탈의 검색어 1위가 구제역입니다. 이 전북 김제에서 이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위험 단계가 바로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업종들이 있죠. 바로 구제역 백신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신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이글벳이 현재 9.32% 상승하면서 6,4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도 거의 8% 넘는 8.59% 상승한 5,370원 기록하고 있고요. 파로도 6%대 강세, 중앙백신도 4%대 강세, 대한유팜도 거의 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7,35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오늘장 또 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에 따라서 오르는 종목들입니다. 개별 재료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NK트렌드 같은 경우에 의류주입니다. 오늘장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6.72% 오르면서 12,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시장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기대감 속에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코애니도 어제 또 소식이 나왔었죠. 역시 여성 의류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현재 10.11% 상승한 2,9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캠시스는 전기차 쪽입니다. 이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에 지금 공장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2,79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이 뉴프라이드 좀 중국 TV와 홈쇼핑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오늘장 다시 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5.87% 하락을 하면서 9,1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현재 0.04%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31.8포인트를 지나갑니다. 네, 그럼 현재 선물 시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팝니다. 외국인이 1,624계약 매도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입니다. 개인이 1,496계약, 기관이 184계약 매수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